많이 박리하기 위해서 저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얇고 길기 때문에 멀리까지 여러 번 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가장 든든한 친구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있다면 이런 거래요. 걸리버리 패트 이런 거 절개 범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엄청 작더라. 이거 그냥 이름만 바꾼 미니 거상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마거상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마거상 할 때 이게 절개를 이렇게 다 안 하잖아요.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찾아 놓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예전에는 했지만 요즘에는 내시경이 있으니까 뭐 절개를 되게 조금만 해서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한다. 그것과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다. 내시경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넓은 범위를 확실하게 박리를 다 하고 손상을 입을 만한 뭐 혈관, 신경들을 최대한 피해서 이제 수술하는 게 내시경 수술의 핵심인데, 그 방식을 똑같이 이제 우리 얼굴 쪽 거상할 때도 이제 접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일반적인 미니 거상이라고 저는 제 수술을 생각하지도 우선 않고요. 미니 거상할 때 우리 병원처럼 여기 절개하는 곳 없던데 다들 여기 절개하시잖아요. 절개만 봐도 미니 거상은 우리 병원하고 별로 관계가 없죠. 그냥 저는 내시경이 들어갈 만한 공간만 있으면 돼서 그렇게 수술하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내시경으로 다 한다고 하지만 입구가 작잖아요. 조금만 잘랐으니까. 내시경이 들어가면 그만큼 박리할 범위도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입구가 좀 크게 해야지 내시경도 쭉쭉 잘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군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이죠? 네. 내시경은 기본적으로 작죠. 관으로 돼 있고 이렇게 카메라 렌즈들이 있고 이걸 이제 멀리서 보는 거잖아요, 화면으로. 그런데 확대가 엄청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부위를 이만큼 크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실 때는 그러니까 되게 조금만 박리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시경은 첫 번째 목적은 안전하게 많은 부위를 다른 조직들의 손상 없이 최대한 박리 혹은 절개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박리하기 위해서 저게 필요한 거예요. 얘가 작으니까 조금만 박리한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내시경이라는 저 제품을 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조금만 박리할 거면. 왜냐하면 많은 곳을 박리할 때 여러 군데를 크게 확대해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얇고 길기 때문에 멀리까지 여러 번 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가 유지인대를 찾아서 끊기 직전까지 제가 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하면 조금 헷갈려요. 피가 많이 날 수 있겠죠, 수술할 때. 절개 범위가 넓어지면. 그러면은 이게 혈관인지 신경인지 스마스인지 조금씩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볼 때는 근데 오베오를 쓴다고 하더라도 힘들어요, 구분하기가. 그런데 내시경은 저 가까이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넓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박리할 수 있는 저의 가장 든든한 친구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이게 지금 박리하는 과정인가요? 네, 정말 피도 안 나고 완벽하게 유지인대가 있는 곳까지 저렇게 들어갈 수 있죠. 오히려 기구가 있기 때문에 더 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딱 보이니까 보이네요. 그럼요. 안 그러면 약간의 이게 수술했었을 때 그 감이라고 하는데 경험상 여기까지는 괜찮더라까지 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내시경 통해서 제대로 박리를 하니까 효과도 좋고 하지만 오히려 너무 제대로 박리를 하다 보니까 2, 3주쯤 지나서 이렇게 흉살 같은 거 생긴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박리를 잘해서 생기는 부작용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게 정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수술을 하면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죠. 이거 갑자기 너무 부었어요. 그리고 어디는 빨리 빠지는데 여기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 증식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들의 위치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술을 했었을 때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이제 힐링 과정에서 보면 프로리펄레이션이라고 해서 한 2, 3주 사이에 증식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박리가 제대로 여기까지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증거죠. 안 부으면 글쎄요, 박리가 좀 잘 안 된 거죠. 체질적으로 좀 덜 붓는 분들도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붓지 않았었을 때, 혹은 좀 붓기가 덜하다고 느꼈을 때는 대부분은 피부에다 뭘 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 피부만 그 실리프팅처럼 좀 당겼다든지, 그래서 피부 자체를 신장시켰을 때는 붓기가 덜해 보여요. 하지만 반드시 안쪽을 제대로 박리를 하고 나면 무조건 붓는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 하지만 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안 부었다고 해서 수술을 제대로 안 했네? 라고 얘기하기 너무 좀 일반화가 심하고요. 하지만 대부분 박리를 제대로 했을 때는 무조건 붓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딱딱해지고 붓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니까 뭐 그렇게 많이 문의를 받으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예 그래프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환자분이 오셨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경과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2주째쯤에는 이렇게 붓고, 이 정도에는 빠졌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느낌 생기다가 다시 줄어든다. 뭐 이제 그런 걸 플로우로 이렇게 쭉 만든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께 좀 보여드리니까,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원래 이 순서가 이렇구나, 이런 걸 알게 되셔서 환자분들이 좀 더 많이 안심하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별표쳐 있는 속근육 펌핑 리모델링, 저거는 뭔가요? 저 부분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주에서 3주 붓는 시기, 증식기라고 불렀던 그 시기랑 어느 정도 약간 겹쳐지는데요. 2주, 3주에 좀 부었다가 한 4주에서 5주 사이, 5주에서 6주로 뭐 좀 넘어가기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붓기가 조금 빠지더니 오히려 좀 처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시기가 좀 애매해서 그 중간 시기로 3, 4주 이제 속근육 펌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식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붓기가 빠져요. 그런데 붓기가 빠지는 위치가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많이 고정을 했거나 박리를 좀 조금 더 많이 했거나 하는 쪽들은, 그리고 특히나 재수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발굽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느려요. 다른 부분들은 빠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내려가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시간차로 다 맞춰지면서 결국은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양상으로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시 달라붙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기로 이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차들을 좀 더 알기 쉽게 좀 풀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